네, 이번에는 증기압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액체와 기체가 서로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자, 그러니까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같은 상태에 있을 때라는 소리고요. 이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력이라고 부를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진공 상태예요. 여기도 진공이고 이쪽도 진공이니까 당연히 수은 기둥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액체를 주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증발을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발을 하다 보면은 나가는 양과 돌아오는 속도가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더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평형 상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증기가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여기는 위가 뚫려 있는 게 아니죠. 진공입니다. 자, 그러면 요 수은 기둥의 높이, 요게 이제 수은 기둥의 압력.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기압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분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증발을 잘하지 않을까? 당연히 증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날아가는 것인데 얘네가 인력이 강하다라고 하면 날아가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증기압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간 인력이 작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로 보면 똑같은 액체를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은 높아지는 경향성을 띱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와 이러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되겠구나 라는 정도까지 보시면서 요 둘은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X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Y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증기압력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온도가 있죠? 여기에 축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요. 자, 온도가 T1으로 같은 상태예요. 그럼 X와 Y 중에 증기압력이 누가 큰 거죠? X가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뭐 T2를 봐도 그것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T2의 경우에도 X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X와 Y의 증기압력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휘발성이라고 돼 있는데 휘발성이 뭐예요? 잘 날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큰 쪽이 휘발성도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분자간 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분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증기압력은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기압력이 큰 쪽이 X가 되기 때문에 분자간 인력은 반대로 Y가 더 크다라고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분자간 인력은 뭐라 그랬죠? 끓는 점.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이 셀수록 끓는 점은 높다라고 우리가 방금 전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분자간 인력이 Y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도 Y가 크다라는 소리와 같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평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부터 볼 거고요. 물이 아닌 다른 물질들이 있는데 다른 물질의 대표로 우리가 CO2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정말로 이상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어요. 그럼 부피가 누가 크죠?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화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체가 크죠. 내가 냉동실에다가 물을 딱 넣어놨어. 그러면 이제 물이 얼면서 빵빵해지잖아요.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고체의 부피가 커지는 게 되게 이상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의 부피가 더 작아야 합니다. 당연히 얘네가 이렇게 있는 거고 액체는 살짝 떨어져서 유동성 찰랑찰랑 있는 것이고 기체는 완전히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고체의 부피가 작아야 될 것 같은데 물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하게도 고체가 됐을 때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상평형 자체를 보면요. 자, 물의 상평형과 CO2, 다른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로 CO2를 잡을 거니까 요 두 개의 경향성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물 상평형 곡선 요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CO2의 상평형 곡선은 요런 식으로 이제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고체, 액체, 기체, 여기도 고체, 액체, 기체 요렇게 이제 세팅을 해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이제 기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고체와 요 액체가 만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상평형 곡선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 공간이 있죠.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H2O 액체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 이 온도와 압력이 조건이 만족이 됐는데 그게 여기예요. 그럼 이때 안정한 상이 액체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1기압 상황에 있죠.
그리고 상온 25도씨라고 한번 해보면 대충 요쯤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안정환상이 뭐다? 액체.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물이 액체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영하 5도씨를 만들었어요. 그럼 1기압이야. 그럼 여기가 0도니까 영하 5도씨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고체. 아, 그래서 이제 얼음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고체와 액체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와 액체가 둘 다 공존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기압일 때, 요때, 여기가 되겠죠? 1기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딱 만들어지면 요거를 이렇게 발을 내려보면요. 여기가 몇 도야? 0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어는 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어서 보면요. 요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도 1기압일 때는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내려보시면 여기가 100도. 이게 뭐예요? 끓는 점이라는 거죠. 아,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는 얘를 상평형 곡선이라고 불러요. 사실 상평형 곡선으로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여기 보면 고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도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삼중점이죠. 삼중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고체, 액체, 기체가 전부 다 존재할 수 있는 조건점이다. 이거를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006, 0.00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물보다는 CO2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예시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원래는 1기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기압일 때 끓는 점이 100도씨입니다.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압력이 이만큼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끓는 점이 어떻게 바뀌었다?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끓는 점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결국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짓게 되면은 물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리기 때문에 열기가 쌀한테 덜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밥이 설익는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케이트 같은 거 탈 때 날이 있잖아요. 그럼 날로 내 무게로 얼음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얼음에 있다가 압력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액체로 바뀌는구나. 그럼 녹아내리면서 녹았다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얼겠구나.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평형 곡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번 물어보자. 이산화탄소의 고체가 뭐죠? 드라이아이스죠. 드라이아이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스킨 라빈스에 가면 이제 준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한 40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 3개쯤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와서 드라이아이스를 딱 갖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제 뭐 해야 돼? 물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막 뭉게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드라이아이스, CO2 고체 우리는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존재하겠죠. 공기 중에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액체를 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분명히 물질이니까 고액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고체 기체는 알겠다. 근데 액체는 왜 없을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삼중점이 여기입니다. 압력이 5.1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냥 5.1 정도로 외워주셔도 돼요. 그러면 삼중점이 5.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체, 기체밖에 존재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CO2 액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5.1기압을 넘는 압력을 만들어야만 액체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CO2 리퀴드라고 쓰면은 실험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 영상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1기압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액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2 같은 경우에도 뭐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 5.1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상평형 곡선에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H2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를 일단 요렇게 그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액기 잡아주시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 Y축과 X축을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거나 좀 까탈스러워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Y축이고요. 온도가 X축입니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바뀌어 있으면 그래프가 뒤집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여기가 5.1기압이야 라는 정도까지 같이 봐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